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깜마수따 업경입니다. 대표적인 경전이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새로운 업과 오래된 업. 그 새로운 업은 우리가 앞 시간에 봤듯이 현재 업이고, 그 다음에 오래된 업은 이제 과거의 업이다. 그 현재 업과 과거의 업과 관련돼서 볼 때 중요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건 현재 업, 여기서 얘기하는 깜마는 바로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다. 예, 몸으로 짓는 행위, 말로 짓는 행위, 생각으로 짓는 행위. 그죠? 그래서 신구의 삼업 이렇게 얘기할 때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과거의 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행위가 아니고 과거에 지은 행위가 아니고 과거에 지은 그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행위가 현재 과보로 나타날 때, 즉 결과로 나타날 때 예, 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결과, 예, 과보를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똑같이 깜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가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에서는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과거의 업 이렇게 할 때는 과보를 얘기를 한다.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업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위고, 예, 과거의 업은 과거에 한 그 행위로 인한 그 결과가 현재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한다.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업의 소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업의 소멸이 나온다. 예, 업의 소멸은 예,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예, 과거의 업은 과거에 행한 행위가 있고 그 과보가 나타나니까 과거의 행위 자체를 없애야만 과보가 나타나질 않죠. 즉 이제 업의 소멸에서 과거의 업은 그 소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행위는 이미 했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 과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과거의 행위는 이미 했고 그 과보는 지금 나타나니까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지 않게 발현되지 않게 할 수 있다. 12연기 말씀드렸죠. 무명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행, 쌍카라 있고 그 다음에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색하는 거 나마루빠죠. 그 다음에 유깁이 있고 그 다음에 유깁이 있으니까 접촉이 있겠죠. 그 다음에 느낌이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한 가래,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탐욕, 싫은 느낌에 대해서는 성냄이 일어나겠습니다. 가래가 있고 그 다음에 집착이 있고 오치온, 우리가 집착하는 거. 그 다음에 집착이 있으니까 바화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잣띠가 일어나고 태어남이 예, 그렇게 되면 노병사를 겪게 되겠죠. 괴로움의 무더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과거의 업과 현재의 업을 이제 구분한다 그랬죠. 과거의 업은 육입이다. 이게 과거의 업이다. 현재 업은 의도, 쌍카라, 깜마 이렇게도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쌍카라의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색 거기 나마루빠라고 하는 건 나마의 그 하부 요소로서 쨌다나라는 게 있습니다. 쨌다나. 그게 이제 의도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현재업이다. 예, 그래서 과거의 업 자체를 없앰으로써 예, 업의 소멸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현재 업을 없앰으로써 과거의 업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12연계에서 앞에 있는 항목들이 없어지면 뒤에 글은 발현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있는 행 쪽의 의도와 그 다음에 나마루빠의 의도 이런 것들을 없앰으로써 예, 뒤에 유깁에서 과거의 업이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의 소멸은 바로 예, 구체적 대상은 여기 의도 부분입니다. 여기. 예,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없으면 되겠죠. 둘 다 없으면 더 좋겠고. 근데 앞에 게 없어지면 뒤에 의도도 당연히 없어지겠죠. 순서가 앞에 있는 항목들이 없어지면 예, 뒤에 부분들은 발현되지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업의 소멸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즉,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방법, 이런 뜻이죠. 예, 방법. 예, 그건 팔정도이다. 그래서 업의 소멸은 방법은 팔정도다. 업이 소멸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탈이죠. 해탈. 열반. 예. 근데 소금덩이경에서는 그 네 가지 요소가 나온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계율을 잘 지키는 거. 예, 두 번째는 통찰지를 잘 개발하는 거. 예, 지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몸을 닦는 것. 네 번째는 마음을 닦는 것.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닦으면 소금덩이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업의 소멸이 아니고 업의 소멸은 안 되죠, 그죠? 업의 소멸이 아니고 이 과거의 이제 어떤 행위가 현재 그 과보로 나타날 때 그걸 우리가 과거의 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소금덩이경에서는 이 과거의 업이 바로 소금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항목을 자기가 잘 개발하면 자기 마음이 마치 큰 강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 소금덩이를 이렇게 빠뜨려도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죠. 그 물맛이. 그죠? 예. 거의 뭐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개발하지 않아가지고, 예, 조그만 이제 뭐 컵 정도의 물밖에 없다면 자기 마음이 이럴 때 이 소금덩이가 여기 들어가서 다 녹게 되면 이건 엄청 고통스럽겠죠. 그죠? 쓰라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예, 과거의 업, 즉 과거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현재 그 과보를 받을 때 아주 강력하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 게 그거죠. 만약에 이제 과거의 행위가 살인이다. 과거에 이제 어느 생인가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는데 이 살인에 대한 과부가 지금 현재 나타나게 되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네 가지를 잘 닦으면 예, 그 사람은 이제 잘 닦은 사람은 1번 잘 닦은 사람은 예, 수명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수명이 좀 줄어든다. 그런데 이걸 안 닦았다. 컵 정도의 물 이런 정도밖에 마음을 닦지 않았다면 이때는 예, 지옥으로 가거나 뭐 아기계로 태어나거나 예, 축생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소금덩이 경은 업의 소멸까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업의 소멸이 아니라 그 과거에 어떤 나쁜 행위를 해서 그게 현재 나타날 때 예, 그 어떤 효과를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점을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업의 소멸은 팔정도다. 그럼 팔정도를 닦으면 업의 소멸의 방법이긴 한데 팔정도를 잘 닦으면 이 밑에 네 가지를 잘 닦은 효과가 나타납니까? 당연히 나타나죠. 이 밑에 네 가지는 다 사실 팔정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결국에 우리가 더 이제 수행을 하고 더 불교를 잘 이해하게 되면 결국 예, 팔정도로 발전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더 업의 소멸로 갈 수가 있겠죠. 업의 소멸은 바로 해탈을 얘기를 한다. 예, 그래서 소금덩이경에서 얘기하는 이 네 가지 항목들은 업의 소멸까지는 아니다 우선은. 그죠? 예,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그 행위에 대한 현재 과보를 받을 때 그 과보의 그지 강도를 약화시키는 거다. 그죠? 예, 과거에 이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어떤 그 불선한 과보를 받을 때 그 과보를 약화시키는 거다. 또는 그 과보의 효과를 희석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3번에 이제 비구들이 어떤 것이 오래된 업이냐. 그러니까 오래된 업은 아까 우리가 이제 유기비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비구들이요, 눈은 오래된 업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의도의 토대가 되는 거고, 느낌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귀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혀도 그렇고, 만호도 그렇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만히 보니까 각주의 어떤 의미인지 이게 보니까 밑에 각주 있죠. 240번에. 눈은 오래된 업이라고 하셨는데, 눈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이 오래된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바로 그 업이 오래된 것이다. 그 뒤에 업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뭐가 눈이 또는 코가 어떤
업에 의해서 눈, 코가 생겼기 때문에 그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이와 같이 설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그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눈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 눈 자체는 오래된 업이 아니다. 눈 자체는.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눈이라는 걸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눈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게 만든 과거의 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업이. 그 업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눈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 눈을 지금 현재의 눈이 있게 만든 그 업이 과거에 행한 어떤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거의 업이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로 해석이 좀 될 수가 있겠죠, 보면.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눈을 오래된 업이라고 얘기한 건 전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요 설명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이 있으면, 이 눈이 볼 수 있는 대상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겠죠. 1, 2, 3, 4, 5번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있겠지만 1, 2, 3, 4, 5번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지금 1, 2, 3, 4, 5번을 볼 수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방이 있는데 이 방에서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1, 2, 3, 4, 5번이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1번은 만약에 벽이다. 벽을 볼 수 있고 방에 이제 벽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에 이제 어떤 사과도 하나 있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꽃병이 있다. 네 번째는 책이 있다. 다섯 번째는 방석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5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5가지로 1번에 해당할 수도 있고 2번에 해당할 수도 있고 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이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사람이 이 왜 5가지를 현재 순간 볼 수 있냐면 과거의 업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지은 행위 때문에. 과거의 행위. 과거의 업지음 때문에 현재 순간 이 부분에 이 5가지 대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5가지 대상을 현재 볼 수 있는 이 가능성 문제가 이 과거의 업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2시 정각이다. 2시 정각에는 벽을 보게 돼 있고 2시 1분에는 꽃병을 보게 돼 있고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가능성으로는 이 5개가 존재하는데 현재업이라는 게 개입을 해서요. 현재업이 개입을 해서 1번을 볼 수 있고 또는 5번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 범위 속에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업이라는 이 범위 속에서는 안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업으로는 이 5가지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운명론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요걸 볼 수도 있고 요걸 볼 수도 있고 요걸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변경 가능하다. 현재업이. 이런 결과를 그 다음에 변경 가능하다. 선택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선택 가능하다. 과거의 업이 그대로 발현되면 이거는 정해진 겁니다. 운명론이에요. 과거에 이미 이제 행한 여러 가지 업지음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현재 나타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의 업이 개입을 해서 이걸 바꿀 수가 없다면 이건 완전히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시 1분에는 벽을 보게 돼 있고 2시 2분에는 뭐 사과를 보게 돼 있고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근데 이제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업이라는 게 개입을 하게 되면 이 과거의 업의 범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상을 이렇게 접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재의 업의 어떤 효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눈이 과거의 업이라는 거는
이 눈으로 지금 이 현재 내가 이 눈으로 여러 가지 대상을 볼 수 있는 가능성까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어느 사과의 주의를 기울여서 사과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책의 주의를 기울여서 책을 볼 수도 있다. 현재 업이 개입을 하면 그 가능성 중에 어떤 것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업은 바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에 그치고 현재 업이 개입을 해서 꽃병을 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현재 업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과거의 업이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과거의 업이.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믹스되어서 섞여가지고 경험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매 순간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은 이 과거의 업이라는 재료를 바탕으로 현재 업이 선택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책을 볼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보고 놀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정해졌다, 조건져졌다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우리는 이 바른 선택을 매 순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재 우리가 이제 겪는 이 경험들은 바로 현재 업과 과거의 업이 더해진 어떤 그런 결과물이다. 이 경험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느낌이죠. 그죠? 이 경험에서 1순위가 느낌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이 한글 니까에 있는 그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혼동이 되니까 그 밑에 박스에 있죠. 이 타니사로 스님께서 이제 경전 번역하셨는데 타니사로 스님 경전 번역 내용은 밑에 그 박스에 있는 겁니다. 보게 되면 비구들이여 눈은 오래된 업으로 보아야 된다. 그 뒤에 눈은 조작되었고 의도되었으며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 참 단순한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조작되었다라는 것은 그다음에 의도되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의도되었다라는 건 첫째 이런 대상 중에 어느 곳에 꽂힌다 이런 뜻이에요. 저걸 보도록 또는 저걸 보도록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사과를 먹고 싶다. 뭐 과일을 먹고 싶다. 뭔가 배가 고프다 이러면 사과 쪽으로 보도록 의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먹을 것 쪽으로. 저기 이제 사과를 본 다음에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우리가 12연기에서 아까 앞에서 봤듯이 지금 이 과거의 업이라고 하는 그 6입의 앞에 있었잖아요. 현재 업이. 이 순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앞에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배가 고프다면 이런 대상 중에 사과에 집중을 하게 된다. 사과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의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작되었다라는 거는 그 대상을 내가 이렇게 딱 볼 때 그 사과가 이제 배가 부를 때는 이 사과가 맛있게 안 보여요. 아주 이쁘게. 근데 배가 고프다거나 뭐 과일을 먹고 싶다거나 이럴 때는 사과가 아주 근사하게 보이죠. 그래서 사과라는 거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욕망에 따라서 사과라는 그 모습들이 더 이쁘게, 더 신선하게, 더 먹음직스럽게 뭐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상을 정함이고 의도되었다는 대상을 정함이고 조작되었다는 건 대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쌍카라의 의미죠. 이게 의도와 조작, 그죠? 그래서 그 뜻은 지금 눈으로 볼 대상을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왜곡도 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그 뒤에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단순히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업은 의도하고 조작하는 거죠, 지금.
의도 더하기 조작. 그 다음에 과거의 업, 사과라는 대상, 사과라는 대상을 현재 만나는 거죠. 과거의 업이 더해져서 경험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경험이라고 할 때 경험의 첫 번째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즉 과거의 업과 현재 업이 더해진 그런 결과물을 우리가 경험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사과라고 딱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과의 감정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사과를. 그래서 이제 뭐 이쁜 사과 또는 뭐 아주 맛있을 것 같은 사과 이런 식으로 거기다 어떤 우리의 어떤 그 현재 상황이 반영이 되어서 보여집니다. 그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잘 한번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거는 과거의 업을 그 과보를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고 현재 업이 개입을 해서 대상을 지정하고 그 대상을 왜곡해서 우리한테 맞게 그래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경전 내용을 보면 5번에 비구들이 어떤 것이 업의 소멸인가? 거기 보게 되면 비구들이요 몸의 업, 말의 업, 만호의 업을 소멸한다. 즉 이제 그 지금 이 몸의 업, 말의 업, 만호의 업은 뭐죠? 바로 현재 업이죠. 그러니까 업의 소멸은 대상이 현재 업이다. 이게 대상이 되고 과거의 업 자체는 이 소멸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재 업이 과거의 업보다 12연기의 순서상 앞에 있으니까 그걸 없앰으로써 과거의 업이 발현되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과거의 업이 효과 면에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 업은 그 자체를 없앨 수 있다. 그게 여기 나오죠. 바로. 그래서 이 몸의 업이다. 그러면 이제 몸이 까야잖아요. 까야. 업이 뭐라 그랬죠? 업이? 바로 의도이다. 부처님은 깜마는 뭐냐? 즉 업이 무엇이냐? 바로 의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 의도가 쌍카라이니까 그죠? 까야 쌍카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말의 업은 말이 빨리어로 왓지거든요. 왓지 되고 업이니까 또 쌍카라 붙겠죠. 왜 쌍카라라고 그런다? 쌍카라가 의도이고 의도가 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호의 업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생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얘기를 한다. 이거는 이제 만호 쌍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없애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것들을 잘 조작해서, 잘 의도하고 잘 조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마음의 어떤 품성을 개발합니다. 선정도 이 세 가지로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 순간 하는 것들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예요. 선정도 거기에 우리가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죠. 메타 수행도 마찬가지고, 뭐 경행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늘 이 세 가지 가지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이제 토론을 할 때도 이 세 가지고, 뭐 싸울 때도 이 세 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이 세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담마유에서 이제 호흡 관찰을 할 때 이 쌍카라의 문제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흡 관찰에서 몸의 업, 까야 쌍카라는 경전에 나오죠. 호흡이다. 그다음에 말의 업, 와치 쌍카라는 보통은 이제 타인과의 대화, 자신과의 대화인데 호흡 관찰에서는 타인과의 대화를 못 하니까 그때는 자신과의 내적 대화를 얘기를 한다. 이게 이제 바로 위따까 위자라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죠. 마노상카라는 이제 수하고 상,
느낌과 샀냐. 이 두 가지다. 그래서 이 호흡관찰 16단계에 보면 뭐가 나오죠? 까야상카라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마노상카라가 나오죠. 마노상카라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찌따상카라, 이게 찌따라고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 호흡관찰 16단계에서는 이 찌따상카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호흡관찰 16단계에서는 이 와치상카라가 생략되어 있어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생략되었다라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때 좀 더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 호흡관찰의 이해라는 책을 최근에 이제 배포를 했는데, 거기 보면 빠진 쌍카라라는 제목의 그 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와치 쌍카라를 얘기를 한다. 호흡관찰 16단계에서 어떤 책의 어떤 거기 이제 정확한 용어로는 없지만 그게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적절한 어떤 의미가 어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이든 수행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야상카라는 호흡은 사선정에서 멈추게 되고, 마레상카라, 와치상카라는 어디에서? 요거는 이선에서 윗자과 윗자라는 멈추게 되죠. 그런데 그 선정에서 선정으로 이제 옮겨갈 때 또는 통찰이 일어났을 때 사선이든 뭐 무색계 선정이든 필요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마노상카라는 이 상수멸에서 완전히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 순간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야상카라, 와치상카라, 마노상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세 가지에서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쌍카라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만약에 말 자체는 매우 상냥합니다. 상냥하고 친절하다. 그럼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업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기준이 아니다.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의 의도가 기준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세 가지 쌍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핵심은 쌍카라입니다. 쌍카라, 즉 의도라는 것 하나예요. 이 의도가 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 또는 이 의도를 실현시키고 이렇게 표출시킬 때 하는 방식이 그냥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몸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고 생각으로 할 수 있을 뿐이지 핵심은 의도예요. 의도. 그냥. 그래서 의도와 행동이 다를 때는 의도가 당연히 기준이 되고 의도와 말이 다를 때도 당연히 의도가 기준이 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의도가 기준이 된다. 세 가지 쌍카라라고 구분하는 이유는 그 수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뿐이지 핵심은 쌍카라다, 의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업의 소멸, 즉 현재 업의 소멸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세 가지로 좋은 어떤 마음의 품성을 개발합니다. 선정이라는 품성, 사띠라는 어떤 마음의 자질, 그 다음에 뭐 삼빠자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는 메타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뗏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험한 강을 건넌 후에 안전한 곳으로 올라갈 때 그때 뗏목을 놓게 되죠. 그럴 때 업의 소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쌍카라가 가라앉게 되는 그때 처음부터 이제 업의 소멸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세 가지로 좋은 것들, 좋은 재료들을 모아서 뗏목을 만든다. 팔정도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죠? 좋은 재료들로 만드는 뗏목이 바로 팔정도로 만드는 뗏목이다. 팔정도는 이 세 가지 쌍카라입니다. 그죠? 우리가 바른 견해는 이 마노상카라와 관련이 있어요. 마노상카라. 행동 같은 거는 가야상카라로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바른 사유 이런 것들도 다 이 쌍카라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팔정도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른 행위이기 때문에 몸, 말, 만으로 짓는 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 6번에 이제 그런 이제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 팔정도다, 도닦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팔정도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 7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비구들이여 이처럼 나는 그대들에게 새로운 업과 오래된 업 그리고 업의 소멸과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해서 설했다.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나는 이제 연민으로 그대들에게 했다. 그러니까 연민이라는 이 마음의 자질이 이 올바른 스승이 갖춰야 되는 또는 바른 수행자가 갖춰야 되는 핵심적인 어떤 품성입니다. 성품입니다. 이게 연민이. 그래서 수행자들이 이제 자기만 열심히 하고 남은 신경 쓰지 않고 뭐 남은 뭐 어떻게 되든 나만 열심히 수행하고 이게 바른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개발하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이 바른 마음의 내용에 연민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민을 갖춘 마음이야 바른 마음이 되는 거지 연민이 없이 그냥 지혜만 있고 정직함만 있고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연민이 들어가야만 그때서 비로소 바른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연민이 핵심적인 요소다 바른 마음에 그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연민에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라한이라는 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 법을 펴겠습니까? 이분들이 이때 이제 이 법을 펴는 이유는 연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과거의 업과 현재 업, 오래된 업 또는 뭐 새로운 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이 눈은 오래된 업이다. 코는 오래된 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지연 행위 때문에 과거의 업지연 때문에 지금 현재 매 순간 우리는 과보를 계속 받습니다. 우리가 뭘 보고 뭘 느끼고 뭘 만지고 뭐 하는 것들이 다 그 재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업지음이 현재 발현됨으로써 과보 자체가 현재 계속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작하고 의도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재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늘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이것도 보게 되고 저것도 보게 되고 이 소리도 듣게 되고 저 소리도 듣게 되고 근데 그게 단순히 우연히 막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이게 우연히 일어나고 당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관여 또는 동시적 관여가 있어요. 사후 관여도 있습니다. 가래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이제 어떤 그 재료라는 거에 있어 가지고 이 과거의 업이라는 재료라는 거에 있어서 사전에 개입하고요. 또는 동시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개입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개입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개입이. 사전에 개입한다라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12연기에서 이 현재 업을 없앰으로써 효과적으로 과거의 업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전에 있다라는 걸, 미리 앞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과보 앞에 그 과보를 경험하게 되는 요인들이 숨어 있다. 현재 업으로. 그래서 이제 아주 뭐 화가 많이 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화가 많이 나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만나는 대상 중에 그 화를 더 부추길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고 그 대상을 또 이 화에 맞게, 화나는 거에 맞게 조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일상에서도 이걸 보는 연습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뭘 발견했냐면 어떤 실제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 행동을 하려는 생각 이거 조금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에 가설을 세우기로 어떤 행동이 있으면 당연히 그 행동을 하려는 생각이 앞에 있을 거다. 예, 그래서 이 행동이 어떤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는 행동이라면 뭐 이쪽에 이런 어떤 뇌파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은 그 행동을 하려는 생각이 있을 때 이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이때 그 뇌의 그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이게 피크가 될 거다. 피크를 칠 거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우고 조사를 해봤는데 이 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뇌를 스캔해 보니까 이 행동에 대한 즉 어떤 뇌 활동,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이전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인식이 일어나고 그 인식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당연히 이해했는데 신기하게도 이런 모든 것들의 앞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그때 뇌 활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개시가 되더라. 그래서 요 어떤 간격이 요 간격 차이가 1초가 날 수도 있고 최대 9초까지 나더라는 거예요. 즉 어떤 활동을 하기 9초 전에 이미 그 활동에 대한 뇌 활동이 개시가 된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너무 황당한 거죠. 황당해서 이게 인간의 모든 이런 행동들이 그러면 미리 정해져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혼란에 빠진 거죠. 그러면 미리 정한 사람은 누구냐? 누가 미리 정했냐? 즉시 이제 신이 미리 정했다. 그죠?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리고 정확하지 않다. 더 연구해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학설이 나눠지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과학적 어떤 연구가 있었다. 근데 우린 12연기를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이해되더라는 거예요. 실제 유깁과 관련되는 현상들 전에 이미 그 관련 유깁과 관련되는 그런 어떤 그 과거의 업이 일어나기로 미리 의도되고 조작되는 과정들이 사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동시에 있거나 사후에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12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의도가 과거의 업, 즉 경험, 실제적 어떤 과거의 업 접촉 전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느낌으로 이제 흘러가죠. 이 느낌은 바로 우리의 경험인데 이 경험은 과거의 업을 그냥 순수하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전적인 어떤 이런 의도와 조작이 들어가서 경험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또 가래가 일어나는 거죠.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어떤 탐욕, 집착, 뭐 이런 탐욕이 일어나고 싫은 느낌에 대해서는 성냄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적 연구가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과학적 연구가 이 12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사전적 의도.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